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셨어요.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모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금융주, 증권주 이렇게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요즘에 이제 장기 금리가 미국에서 조금 약간 오르려고 하는 것 같고 사실 좀 올랐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니까 배당주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테고 그래서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는데 최근에는 거래대금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래대금 좀 줄었고 네. 그런데 사실 실적은 아주 좋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좀 되는 회사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배당도 좀 실적이 좋고. 그렇죠. 이거 증권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빼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험사, 그다음에 은행 이런 회사를 볼 때 네. 보면은 고객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리스크를 높여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증권은 완전 사업 모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달리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고객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하, 네. 우선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거래대금 증가에 의한 그런 트레이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과거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그동안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투자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중의 자금들은 대부분 부동산, 예금 그리고 남는 자금들은 간접 투자 자산 이런 식으로 갔고요. 직접 투자 비중은 상당히 적었던 것들이죠. 이 과정에서 수익은 늘어났지만 자연스럽게 리스크는 높아졌죠. 그게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예, 이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제가 이사님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저도 이제 증권사에 몸담은 지가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잘 설득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리테일 인베스터,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 10년, 15년 쪽으로 이렇게 참 넘어가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사실은 증권회사에서 제일 강조했던 거는 투자은행 사업부를 갖다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 브로커리지는 사실은 변동성이 너무 크니 그쪽을 좀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이 브로커리지, 사실 브로커리지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점 영업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정말 간단히 보면. 근데 이쪽을 많이 넣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미국이나 유럽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우리나라는 조금 옛날부터 굉장히 적었고 그렇죠. 일본도 일본에서도 제가 몇 년 근무했는데 일본 분들은요.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브로커리지의 영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영업이 네. 단순하게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거는 네. 고객이 늘어나지 않는데 네. 수익을 내야 돼요. 아하. 그러면 방법은 회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리고 플러스 네.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황에 너무 밀접하게 연동이 될 수밖에 네. 없고 그런 이익의 변동성이 어찌 보면은 기업 가치의 변동 나아가서 경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되는 그래서 만들어내는 분야가 IB 부분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뭐 금융회사뿐만 아닙니다. 소비재 산업의 핵심은 뭐냐면 네. 고객의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고객의 수가 늘어나면 무리를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고객의 수가 늘어나면 하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양하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한국의 증권업이 문제였던 건 뭐냐면 네. 근본적으로 고객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예,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였는데 이게 달라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실은 과거보다 지배 구조가 조금 변화되고 있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사실 뭐 빠지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돈들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발전되고 펀드멘탈 드리븐 마켓이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주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그렇죠. 조금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무슨 공매도 이슈 가지고 과거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갖다 공매도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아직도 불만인 분들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증권업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네네. 이거 하나 들 수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느끼시겠지만 사실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네. 시중의 자금이 간접에서 집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거기 마지막으로 사실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브로커리지 시장이 단지 국내 주식만 매매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하. 이게 ETF로 확산되죠. 네네. 결국에는 자산 관리와 연결될 수 있는 ETF로 확산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해외 주식까지 확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투자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네. 따라서 하나의 시장의 연동성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 거예요. 아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수, 투자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환경에서 네네. 이렇게 투자처가 늘어나게 되면은 네. 과거와는 달리 이 단지 코스피의 변동에 의해서 이익이 변동하고 주가가 연동되는 일종의 과거에 우리 증권업종을 얘기할 때 프락시라고 했는데 그게 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객이 이제 왕창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매매를 한두 번 더 해도 그렇죠.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많이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있다가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5개월 있다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변동성을 좀 보인다라고 해서 고객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조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유지될 수 있는 현상이냐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죠. 네. 우선은 이제 수요 파트하고 공급 파트 두 가지 나눠야 될 텐데 우선은 투자할 때가 이제 자산 자체를 비유한다라면은 어차피 이제 금리가 저금리 기조잖아요. 그런 구조에서는 부동산 아니면 위험자산 두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에는 부동산에 자금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네. 어쩔 수 없이 수요 측면에서는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남는 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시장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 이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보면은 기존의 가치주 형태가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상당히 레벨업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네네.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할 곳도 많아지게 되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 자금의 공급, 그 다음에 여러 종목들의 여러 가지 맞는 이런 종목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래대금은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수 있을지언정 트렌드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보험 상품 같은 것들 말이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은행에 이제 뭐 정기예금 같은 것들. 네. 뭐 과거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정기예금 같은 거 많이 들으셨는데 요즘에는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증권 쪽으로 약간 관심을 돌릴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의 투자가 조금 어려우니 지금 주식 시장으로 관심을 많이 돌리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증권주, 증권 섹터가 이제 가치주가 아니고 이제는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포인트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로는 고객 수가 지금 월 100만 신규 계좌가 터지고 있거든요. 사실 역대 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분기 실적이 대형 증권사들이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일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KB, 어떻습니까? 신한, 삼분기 NH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네.
다 놀랄만한 실적들이 아하. 나오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이런 거죠. 이제 브로커리지 쪽에서의 거래 대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해외 쪽입니다. 해외는 국내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대략 5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빠르게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조금 우리 이사님께서 증권주 다 좋은데 요거는 조금 탑픽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공부해 예, 보자.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네네. 하나 더 제가 이제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세요. 성장주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고객 수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도의 변화입니다. 예,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아하. 뭐냐면 지금 봐야 될 게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네네. 그다음에 데이터 3법 이게 네.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 네. 변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네. 이거죠. 첫째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라면은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간접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더욱더 직접 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ETF 시장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 형태로 얼마든지 간접 자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예. 이게 알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네네네. 두 번째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 3법의 도입이에요. 빅데이터와 증권업이 결합하는 거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증권사가 지금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마이데이터 이렇게 되면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아마 리서치가 다 보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요. 아하. 이 사람이 매매를 잘못한다. AI 리서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 뇌동 매매를 한다. 이런 매매 기법 잘못했다 그러면은 네. 증권사가 이걸 보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약간 주의 비슷하게 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고객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예. 식으로요. 예. 네. 지금 매매하시는 게 네. 자칫하면은 뇌동 매매일 수 네네. 있다라고 제안을 드린다든지 네네.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증권사가 단순히 매매만 했을 때 네. 하고 이렇게 기계가 물론 기계죠. 네네. 기계가 컨설팅 서비스를 해준다라면 네네. 이 서비스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은 증권사의 서비스 영역이 단순한 직접 투자를 넘어서 나아가서 또 간접 투자 영역까지 가게 돼요. 그다음에 수수료율도 조금 올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럼요, 서비스를 예. 더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냐에 어떤 회사의 경쟁력이 달려 있게 되고요. 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수수료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이사님이랑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또 AI 솔루션 업체가 좋아지겠네요.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럼 탑픽 말씀해 주셔야죠. 마지막으로. 네. 아니, 예. 가급적 저희가 예, 종목을 말씀을 좀 잘 안 드리는데 그래도 예.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제일 실적 좋아질 것으로. 예.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저희 보고서 보시면은 아실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삼성증권을 어.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그 보고서를 보시면 네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증권 좋아하신다 어쨌든. 네. 뭐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아주 다음에도 또 나와주셔서 또 다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오늘 얘기 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